안녕하세요. 임동환 박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피하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피해야 될까요? 아직 결혼하기 전의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피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피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부부와 상담을 해봤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저축을 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그 저축을 할 돈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살 것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많은 갈등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대화를 해야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경제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저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요.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난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버는 수입 중에 얼마나 항상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수입을 벌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 경제 개념 가운데 저축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귀찮죠. 처음엔 힘들죠.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로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냐면요,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내가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이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밤에 자다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갈 때 나도 모르게 얇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다가 창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춥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이불을 돌돌 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자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으려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기적인 경향을 띌 경우가 참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서로가 가능하면 배려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든지 서로의 약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해 주면서, 배려해 주면서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는 것이, 그런 것이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기적인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인데 이런 예를 했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엄청난 손해야 라고 주장했어요. 왜냐? 과거에는,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남편 눈치 안 보고 드렸는데 이제는 남편 눈치를 봐야 된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시댁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고, 가능하면 친정에 가기보다는 시댁 중심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난 몰랐다. 아니, 시댁에게 그만큼 하면 친정에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 쪽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쿠션이란 뭔가요? 여러분, 쿠션 잘 아시죠? 여러분, 소파에도 그 쿠션이 있고요. 또 여러분, 의자에도 보면 의자의 바닥에도 이렇게 쿠션이 있고 등에도 쿠션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뉴욕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만 제가 앉은 의자가 쿠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만져보니까 되게 딱딱한 거예요. 그런 비행기를 열몇 시간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오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쿠션이 그렇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쿠션이 중요합니다.
의자에만 쿠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쿠션이 필요합니다. 쿠션이란 뭐예요? 마음의 여유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전에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의사와 환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쿠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품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알고 쿠션이 없으면 상대방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쿠션이 없는 삶은 마음에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지나치게 분노한다든지 지나치게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또 물건을 집어 던지다든지, 여러분 연애 시절에 혹시 그런 게 보인다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부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아주 먼 사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부부 가운데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대화를 잘 신경 쓰고 서로의 대화에서도 쿠션을 갖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부부 가운데 이 시간 관리 때문에 갈등 가는 부부를 참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에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집에서 10시 반에 나가야 돼. 그러면 10시 반에 우리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시 반에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묻죠. 아니 당신이 여태 뭐 했어? 10시 반에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나는 뭐 논 줄 알아? 여태 뭐 집에 일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시 반에 나가야 한다면 그러면 설거지를 못했다면 일단 놔둬야죠. 그죠? 집 청소를 못했다면 일단 10시 반에 나가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할 일을 일단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죠.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못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죠.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바쁜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늘 관리를 잘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고 만나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약속을 못하고 잘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해보시고 연애를 해보셔서 연애하시면서 계속 늦잖아요. 뭐 10분, 15분, 20분. 아우 차가 막혀서, 아우 뭐 오는데 뭐 사고가 나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계속 늦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뭐 15분 괜찮아? 30분까지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내 마음에 그런 쿠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5분, 10분 늦으면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요?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약점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교정하고 연약한 부분을 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피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박사님, 결혼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우린 이미 결혼했는데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둘이 서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둘이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때로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아주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서로에게 그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많이 웃고 사는 부부가 되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웃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결혼하면서 아내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해가 지기 전에 서로 그 모든 싸운 것을, 갈등한 것을 풀고 우리는 끝내고 하루를 보내자. 처음에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갈등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걸 다 풀고 다음 날을 맞이하자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그 끝날 거 아니에요? 갈등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가운데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지. 근데 대부분은 제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 가서 어떤 때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못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좀 썰렁한 그런 개그 같은 거, 농담 같은 거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내 또 막 이렇게 웃어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가 웃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웃겨주고 서로를 행복해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많이 이해해주는 부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는요, 인디안 막대기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인디안들은 대화를 할 때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놓고 대화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도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는 경청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가 서로 가운데 그렇게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막대기가 없으시면 주걱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주걱이라도 서로 들고 이 주걱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디안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감사하는 부부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한 6년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살 때 미국 사람들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작은 일인데도 쉽게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 앞에 쇼핑센터 같은 데서 문 열고 나갈 때 뒤에 사람이 이제 물건 들고 오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Thank you 그럽니다. 작은 것인데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야,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땡큐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런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쓰시나요? 되게 우리 한국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어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좀 약해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도 그렇고요. 감사한다는 말 한다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약해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러냐면요. 왜 안 그러세요? 그러면 아유, 다 알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거 다 알죠. 감사한 거 다 알죠. 그거 하려면 괜히 얼굴이 간지러워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의 연애 중인 사람이라면 연애 대상자를 향해서 감사한 조건을 한번 써보고요. 또 배우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것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감동할 거예요. 눈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몰랐던 남자와 전혀 몰랐던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 모든 연약함과 갈등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갈등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강의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